10일간과 모르는 척 넘어가기. 지혜로움이란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기술이다. 윌리엄 제임스.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추가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반드시 뭔가를 추가로 제공해야만 기대치를 위반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나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점이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덕이며 기대치 위반의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의 이야기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6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68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 초등학교 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제.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했다. 명순, 아버지, 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제.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무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가 듣는다. 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지금도. 그때 아버지가 심하게 혼을 냈더라면. 꽤 오래전 일인데 한 일간지의 소설가 신경숙 선생이 아버지에 대해 쓴 글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여름방학 때 시골집에 내려갔다. 아버지께서 마루에 벗어놓은 위돗주머니에 담뱃갑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무료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동해 담배 한 대를 뺀 다음 입에 물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주었다. 아버지는 나를 빤히 보셨다. 그리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가셨다.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서울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큰일 나는 줄 알던 때였으니까. 아무튼 아버지에게 단단히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됐어야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저녁상 앞에서 담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다.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다. 그때 만약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났더라면 나는 골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 이후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소설가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많다. 그만큼 글쓰기가 힘들고 생각할 거리가 많기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부드럽게. 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세탁을 하려고 아이가 벗어놓은 옷주머니를 뒤졌는데 담배가 나왔다면서 아내가 걱정을 했다. 담배를 피워봤기에 한 번 입에 대면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나도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 순간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와 신경숙 선생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처럼 끝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끝까지 모른 척하다 보면 호기심에서라도 담배를 입에 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어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칠 후 메라비언의 법칙을 떠올리면서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줬다. 엄마가 내 옷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다고 많이 걱정하더라. 아빠도 담배를 피워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배우면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 너도 아빠를 옆에서 지켜봐서 잘 알지? 그 후로 아들의 주머니에서 담뱃갑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언젠가 TV의 소설가 이회수 선생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화 감독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가 싫어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어 혼자 울고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들켰다. 혼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 왜 우니? 하고 물어서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했더니 나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어디라도 다녀와라. 황당했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런데 어머니는 터미널에 가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차를 타고 어디든 갔다 와라. 대신에 오늘 안으로 꼭 돌아와라며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부모들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떠올리면서 처음 잘못했을 때 즉시 지적하고 단호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즉각적으로 처벌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반발심을 유발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부모가 너무 엄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너그러운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자녀의 어휘력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모들은 마치 탈옥수를 찾기 위해 탐조 등을 비추는 간수처럼 언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지 예의주시한다. 그러다가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혼을 낸다. 하지만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으로 인해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지고 관계만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자녀가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아랫사람이 되었건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즉시 문제를 지적하고 혼내기보다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상대방의 실수를 모른 척 넘어가 줌으로써 체면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셋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호감을 형성한다. 잦은 비난과 질책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의 실수를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큐.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일, 다른 사람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었으면 좋았을 일을 지적당해서 불쾌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키포인트.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나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점이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덕이며 기대치 위반의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게 가장 좋고 만일 알게 되면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낫다. 요나스 요나손 샵 이민규 교수 샵 명언산책 샵